네, 안녕하세요. 강남하이퍼 기숙의대관 홍주연입니다. 오늘 과목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남하이퍼 기숙의대관에서는요, 이렇게 7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개성과 각각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수준별 맞춤 수업과 주제별 맞춤 수업을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안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어과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공통 과목, 그러니까 독서와 문학에 대한 공통 수업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 화작, 그 다음에 언매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별 맞춤 수업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시는 수업을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거나 혹은 자신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싶거나 혹은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선택 수업으로서 테마별 혹은 주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이런 방법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테마별 그 다음에 주제별 맞춤 수업을 선택하심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강점을 탄탄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에게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이런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은 컨텐츠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컨텐츠 수업은 제가 맡고 있는 즉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보게 되는 컨텐츠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킬러9 등과 같은 추가되는 컨텐츠에 대한 해설을 기출과 연계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 기출과 어떻게 연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수준별 맞춤 수업,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출과 추가적인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테마별 맞춤 수업, 거기다가 학원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컨텐츠 수업,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선택하시고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심으로써 국어 실력의 효과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세 번째 항목에서는 정해보도록 하겠어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매의 경우가 다 맞췄을 경우에 당연히 표점상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과거 통계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 맞췄을 경우에 표점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지 이 언어와 매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화법과 작문의 평균적으로 할애되는 시간보다 분명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공부량 또한 분명히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이도에 있어서도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가 틀릴 가능성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따라서 선택을 하실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작년에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에 원칙을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개선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초반기에 바꾸는 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 보완 과정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신다면 그때 비로소 다른 선택 과목으로 바꾸시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출 문제는 항상 너무 익숙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모의고사나 컨텐츠에 지나치게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설 모의고사 업체에서 제공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 과목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출에 항상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중에서 기출문제는 문제를 거의 다 외우고 어떤 의미인지도 아는데 답이 무언지도 아는데 기출을 또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의문점들은 내용의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즉 이것은 이런 해석인 거고 이래서 답이야에 해당하는 거지 어떤 과정으로 그런 해석에 도출되게 되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선지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지라는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그런 경험들은 적으실 거예요. 평가원이 독서 문제를 낼 때도 그들이 출제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출제의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즉 왜 이렇게 구성을 했지? 그 다음에 이 선지는 왜 출제한 것이지? 하고 많은 내용 중에서 왜 이 5개의 선지를 출제한 것이지? 라고 하는 평가원의 의도에 맞춘 접근 방법론을 포착하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반복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이것이 수능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서는 거의 최고의 어떤 합리성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법론을 익히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기억이 많이 날 거잖아요. 새로운 문장을 접하고 새로운 작품에 한번 문학의 해석 접근 방법을 적용해보는 연습으로서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 속에 그 수단의 일부인 거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되는 목적은 결국 기출에 대한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다. 모의고사는 그 기출에 대한 방법론이 나에게 숙지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즉 체화의 과정에서 내가 거쳐야 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조화롭게 생각하셔야지 기출을 안다고 해서 모의고사에만 지중하거나 오로지 나는 기출만 계속 봐야지 해서 새로운 문장이나 새로운 작품에 대한 접근을 좀 소홀히 한다거나 어느 한쪽에 편향되고 경도된 이런 공부 방법은 지양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확한데요. 저는 푸는 문제는 다 맞추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는 빨리 풀 수는 있는데 자꾸 어떤 문제다가 틀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이 두 가지는 대별되는 이렇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속하지 않는 경우를 가만히 봅시다. 글을 천천히 읽어서 혹은 작품을 느릿느릿 읽어서 과연 신속함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지문을 한번 독서의 지문을 한번 보시고 선지를 보신 후에 다시 찾아가서 또 읽으시고 또 다른 문제 풀 때 선지를 볼 때 또 다시 찾아가서 읽으시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수만 번 여회, 수회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는 데서 바로 신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는 습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으로 정확성을 추구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정확성 부분도 떨어지게 되고 신속성 부분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이 맞닿아 있는데요.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 양식을 익히고 그 접근 방법론을 익히신다면 한 번에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다시 읽기를 통해 가지고 겪게 되는 이 신속함의 결여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지문에 접근할 때 비로소 신속성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님을 생각하시면서 정확함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그에 따라 가지고 신속성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에 강의와 자습 부분이 있는데요. 기출에 대한 분석이라는 부분은 먼저 선행한 자, 즉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그 기출을 분석하고 계세요. 매년 분석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겠죠. 근데 자습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겠다. 1년이라는 이런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해야 되는 자세로서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한 자세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기 혹은 시즌1과 시즌2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의에 초점을 두시고 이 강의를 따라간다라는 생각에 비중을 두셔야 돼요. 자습이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내 것으로 과연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보충적인 부분으로 자습이 들어가셔야지
학원 수업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커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습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자습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것은 이 학원의 시스템이라는 측면과 여러분들의 수업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게 최소한입니다. 시즌1과 시즌2 때는 강의의 비중을 높이시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학업 역량과 그 다음에 평가원의 출제 의도, 접근 방법론이 익히신 시즌3, 시즌4 때부터는 약점만을 보완하는 용도로서 이제 자습이 활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강의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 상당수 할애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우리 국어 선생님 모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선생님들에게 와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낯선 선생님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시지 않는다면 질문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점이 있는지 알고 먼저 다가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도에서, 선생님들도 물론 사생활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가능한 한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조력할 테니까 먼저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수험의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EBS 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학습법에서 절대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릴게요. 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를 하지? 왜 이 선지를 출제를 했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분석의 대상이에요. 이 문제를 풀고 맞췄다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의 기출문제가 나오면은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예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맞히고 못 맞추기 문제는 그때 그 시절 해당 학년도의 학생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점수도 높게 나올 거예요.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만들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푼다라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방법론을 익혀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험장 11월 수능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긴장이 너무 될 수도 있고, 그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습관이에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불확실한 경우에 결국 자신을 살리는 것은 습관입니다. 평소에 이런 체화를 통한 습관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이 반복이라는 부분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어요. 기출의 반복일 수 있지만 이것의 적용, 즉 컨텐츠의 적용을 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반복학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이 전가지보, 전가의 보도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기출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작품도 지문도 출제된 것이 동일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풀이, 실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EBS의 연계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EBS와 관련된 것은 학원 시스템상으로 선생님들이 여러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학원 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주말 테스트나 아니면 EBS, 이투스 모의고사 등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학습할 수 있게끔 제공될 거예요. 따라서 학원 시스템에 의존하되 여기에는 빈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힘들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만큼은 최소한 내가 그 시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시적 상황 정도, 그 다음에 산문이 나왔다면은 전체의 대략적인 줄거리 정도, 고전 시가가 나온다면은 전문 해석 정도, 요 정도는 대비하고 계시는 것이 실제 11월 수험장에서 효율적이고 또는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이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차 강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반드시 새로운 지문에 어떤 생소한 작품에 접근하는 이런 컨텐츠 활용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그냥 문제 풀고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배운 기출에 대한 접근법,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선지 출제 방식, 출제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본다라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컨텐츠에 주말 컨텐츠라든가 이투스 모의고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 기출의 출제 원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맞춰야지라는 막연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기출에 대한 출제 원리를 내 것으로 삼았는지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말 컨텐츠나 이런 다양한 컨텐츠 모의고사에 진정성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올 한 해 재수 기간 동안 혹은 그 수능을 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요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기출의 출제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를 학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보완해야 되고 누락되는 작품들도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자습이라던가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플러스 여기에 주말 컨텐츠에 대해서는 따라서 반드시 진정성 있게 기출에 대한 출제 원리와 내가 익힌 접근 방법을 그걸 활용해가지고 접근해보려는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되는 기본적인 국어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어팀장이 이제 안내해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꼭 올 한 해 하나의 줄기로서 잡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